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공양김 트리오. 민주당의 공양김 트리오. 공영훈, 양문석, 김준혁. 자, 민주당이 당황했어요. 오늘 5시에, 오후 5시에 이화여대생들이 이화여대에 모여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후보, 수원의 김준혁 후보 사퇴해라. 집단 규탄 대회를 열었어요. 왜? 이대생 성상납 발언, 이것 때문에. 이 발언을 누가 했냐? 과거에 누가 했냐? 김준혁 후보가 했으니까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연이어서 터지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사실 다소 열세였거든요. 근데 상황이 180도 바뀌었어요. 이 공양김 트리오의 여러 가지 의혹과 논란들로 인해서. 이런 현재 판세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요.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전에 그 피습 사건 때 네. 그 헬기를 타고 서울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부산 전체 지역을 적으로 돌렸었죠. 그렇죠. 제가 이번에 이 김준혁 후보로 인해서 놀란 게 뭐냐면, 아니 살다 2030 여성들을 적으로 돌리는 이런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 이건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예. 특히 이화여대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여성, 특히 이제 여성이 어떻게 보면 대학에 들어가서 전문적인 지식을 표출하는 여성 인권의 전 상징과 같은 이런 대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지금 이대에서 총동창회가 나서서, 이건 뭐 2030뿐만 아니라 전체 이런 이화여대 출신 총동창회들이 나서서 집단으로 사퇴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고, 예. 또 이게 재밌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이화여대는 이 김준혁 후보 말고 이화여대 이제 재학생들이 사는 그 지역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보니까 뭐 마포나 서대문 이쪽 지역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김준혁 후보의 이런 막말로 인해서 엉뚱하게 그 지역에 이화여대가 있는 그 근처의 지역구에다가 민폐를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포나 서대문에 이런 4개의 지역구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예. 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여성표가 흔들리고 있고, 특히 제가 이제 참 고민이 많았던 게, 2030 남성들은 이번에 이제 고민하다가 국민의힘을 선택할 걸로 제가 이제 좀 결론을 내렸는데, 예. 그렇지만 여전히 2030 여성 분들께서는 이재명 민주당을 찍을 것 같다. 조국 혁신당은 가지 않을 거고요. 민주당은 갈 것 같다. 이걸 어떻게 하면 마음을 좀 돌릴 수 있을까를 제가 끊임없이 고민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제가 사실 결론을 못 내렸어요. 네.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김준혁 후보로 인해서 지금 2030 여성 네. 표가 지금 흔들린다는, 이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투표라는 게 항상 보시면은 우파 진영에서는 60대 이상에서 압도적인 지지가 있고, 40대, 50대, 4050에서는 민주당 지지가 이제 압도적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중간에 붕 뜨는 게 2030 청년인데, 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만 하더라도 2030 여성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이재명을 압도적으로 밀어주고, 반대로 20대, 30대 남성은 조금 애매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밀어주다 보니까 20대에서 졌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총선에서는 좀 기대하는 거 뭐냐면요, 이거 이러다가 20대, 30대에서 결국에는 그 표 차이를 가르겠구나. 이 중도, 무당, 여기에는 상당수가 이제 2030 청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2030 여성 분들께서 이번에 민주당이 심판하는 이런 기대도 한번 해볼 수 그렇죠. 있지 않을까, 예.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5시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 규탄대회 판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게 제가 아까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깐 현장 라이브, 채널A에서 현장 라이브를 하더라고요. 잠깐 봤거든요. 와, 무섭습니다. 엄청나게 분노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뿐만이 아니라 뭐 김준혁 후보 개인의 논란이면은 그럴 수가 있어요. 김준혁 후보 혼자만 이런 논란이 터졌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자, 보시죠. 여당 지원 46%, 여당 견제 47%, 초박빙이라는 거예요. MBS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해당 여론조사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고하면 되고, 4월 1일부터 3일 동안 3일간 MBS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46대 47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당 지원과 견제가 박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구 투표 누구 할 거냐에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박빙으로 나왔어요. 왜 이렇게 나왔냐?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공영훈, 양문석, 김준혁, 그리고 또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름을 다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오늘 마포갑의 이지은 후보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논란이. 민주당 후보들이. 이렇게 터지니까, 매일마다 터지니까 결국 판세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러다가 국민의힘 과반 먹는 거 아니냐, 일당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MBS 여론조사에 대해서 너무 좀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우파 진영이 상당히 좀 불리하게 나왔던 여론조사 기관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전화 면접 조사예요. ARS 조사는 싸고 여러 번 돌릴 수 있습니다. 어차피 기계로 이렇게 자동으로 돌리면요. 네. 매주에 몇 번이고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전화 면접이라는 거는 비싸고 사람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래 걸리고 비싸고 그래서 잘 안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더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제가 이제 재밌게 느낀 포인트가 뭐냐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제 39, 민주당 지지율이 37인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8이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38인데 정부 지원로는 46이다. 예. 전 여기에 좀 집중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 안 하는데 그런데 여당 지원론은 또 46이 나왔다는 거. 그렇죠. 그럼 이 중간에 이 8%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게 뭐냐? 결국에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이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정부에 대한 대안 정당이 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무슨 생각이냐면요. 나는 지금 심지어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도 39죠. 네. 나는 국민의힘이 싫어. 또는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 그렇지만 결국엔 정부에는 지원해줘야 돼. 라는 지금 퍼센트가 거의 뭐 7, 8%가 있다는 겁니다. 네. 무슨 말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이제 2년을 보냈고 앞으로 이제 임기가 이제 또 2년 반, 3년이 있습니다. 네. 조국의 구호가 뭐였냐면요. 윤석열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을 만들겠습니다 해버렸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원래 이번에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지면은 윤석열 정부는 레임덕, 그러니까 오리가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면서 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2, 3년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데드덕이 와버리면 무슨 말이냐? 그냥 정부를 그냥 박살 내겠다는 거, 아무것도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국민의힘이 이기냐 민주당이 이기냐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조금 먹고 살기 힘들고 물가가 오르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느 정당이 지금 좀 더 관심을 갖고 있냐 이걸 지금 보고 싶은 건데, 그렇죠. 지금 조국의 구호가 뭐라고요? 데드덕. 윤석열 정부를 죽은 오리처럼 만들겠다. 그러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야 잠깐만, 그러면 우리 민생은 누가 챙겨줄 건데? 그럼 너희가 대안이 돼? 이 판단이 지금 막판에 정부 지원론으로 힘이 쏠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당 지원론으로. 예. 그런 점에서 제가 이번 총선은 상당히 그동안 여론조사의 논리, 법칙이 다 깨져버리는 선거가 아닐까. 예.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 38%니까 그러면은 이게 또 계산을 해보면 정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60%니까 그럼 그걸 계산해보면 민주당이 뭐 180석을 가져간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이 되던 게 지금은 조금은 이 법칙들이 깨지고 있다. 그렇죠. 국민들이 더 똑똑해졌고 그리고 좀 고차원적으로 이거 해석을 해가지고 일단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아도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아도 이 정부나 당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이렇게 딱 올라가는, 전 이런 점을 참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2024 총선 자유파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